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걸 봤을 때에는 정말 매력적인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10평, 10평, 10평이다 보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어.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건물주 갑니다. 건물주. 서울에 있는 건물이 10억이 아래예요. 서울 건물주가 굉장히 비싼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10억 아래 물건입니다. 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어. 역세권이야. 10억도 안에 건물주야.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 있죠. 내가 서울에서 역에서 2분 거리야. 아니 1분 거리에 있어. 1분 거리에. 야, 예를 들어 10억도 안 한다 그러면 9억이야. 그러면 80% 대출 나와. 그럼 우리가 필요한 돈은 얼마가 필요해요? 2억 필요하죠. 2억. 2억이 필요하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역세권 1분 거리에 건물을 가질 수 있어. 매력적이야, 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럼 그걸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있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은 2022 타경 1707이고요. 1707이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12번지입니다. 12번지. 물건 종류는 근린시설입니다. 근린시설, 근린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근린주택은 어떤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근린주택. 근린주택은 이렇게 1층에는 상가, 2, 3층이 주택. 이게 근린주택이고요. 근린시설은 뭐죠? 근린시설은 모두 다 상가. 그러니까 즉 빌딩이 우리는 근린시설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근린상가는 뭐냐? 이렇게 있는데 구분되어 나오는 거. 구분되어 나온 거를 우리는 근린상가라고 하죠. 빌딩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나와 있는 거. 토지를 깔고 있는 거를 그렇고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 개별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근린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은 뭐죠? 근린시설이에요. 근린시설. 토지 면적은 2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33평이에요. 33평이고 그 다음에 감정 가격은 8억 9,300이에요. 8억 9,300이고요. 한 층당 이렇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평형이 25평형이라서 굉장히 토지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 정리해 볼게요. 근린시설. 토지 면적이 25평이고 전체 면적이 33평. 층당 10평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은 8억 9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토지 평당 가격을 나누기 25평 하면은 3,5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물건이고 요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광흥창역에서 3호 출구 나오면 17m. 네. 17m에 있는 거리 나왔어요. 정말로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하철 1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근린시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가보겠죠. 요지 주변에 시세가 얼마냐? 라는 가보겠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없네요. 거리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없네요. 그죠? 다가구는 있나? 다가구는 안 있네요. 다가구. 이렇게. 다가구는 평당 5천에 나와 있고요.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5천인데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얼마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3천만 원에 나와 있으니까 싼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금 여기 우리 디벨로퍼님께서 했지만은 여기가 광흥창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많은 동거민들이 이 물건을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 안 하고 접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평당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싸다 라고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건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율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진행이 계속 될 거거든요. 될 거면은 이제 우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 빌딩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재개발이
혹시 진행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거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안 하고 난 빌딩가만 보고 가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브리핑을 다 해주죠. 다 해주는데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난 이거 여기가 개발되는지 잘 몰랐는데 라고 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당 가격을 매입을 한다 했을 때에는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한 채를 받을 것인지, 두 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어떤 포지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론 빌라 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떨어지기 전에 빌라를 막 지은 다음에 막 쪼개기로 한 다음에 분양도 해요. 막 분양도 하거든요. 자, 내년 6월달, 7월달 그때 쪽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4월달이었나 보다. 3, 4월달. 그 전까지 막 분양하고 쪼개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실수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빌딩 좋아요, 서울 빌딩 좋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걸 봤을 때에는 정말 매력적인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10평, 10평, 10평이다 보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았어. 그럼 300만원이잖아요. 물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10만원씩 받는다. 그럼 300만원이잖아요. 그럼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 그럼 내가 평생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해주죠. 하지만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빼먹고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후화됐다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모아타운 들어가 있고 역세권 시프트 들어가 있고 다 묶어놔. 그럼 뭘 다 할 거래. 돈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동급이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특히나 이 역세권 시프트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는 웬만하면 될 것 같다. 모아타운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세권 시프트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는 확실히 조심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역세권에 붙어있는 빌딩을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특히나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60% 이상 충족되어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요렇게 할 거다. 다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물론 좋은 곳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늘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고 알려드리지만은 전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모르고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Thank you.